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24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11호 대책이 지방에 약을 준 것이라면 이번에 대통령 신년 연설은 지방에 병을 주는 것입니다. 아니, 병을 주고 약을 줘서 나서줘야지. 이거는 약부터 먹여놓고 병을 주면 어쩌자는 건지. 자, 다 팔고 똘똘한 한 채로 셈법 복잡해진 다주택자. 물론 이거는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사실 수도권에는 저가 주택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양도세 유예 면제되는 부분 때문에요.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개를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막 지방이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서울이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방은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수순. 이게 지방에 병을 주는 그런 거 아닐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보유세 강화 등도 점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들도 걱정하는 거 아니죠. 예, 연예인 부자들 걱정하는 거 아니지만 보유세가 나중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음, 양도세 중과 조정 지역 서울 수도권 이야기고요. 대구에 거주하면서 서울 수도권에 집 한 채가 더 있다면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죠. 대구 집을 팔고 1주택자 되면 그때 서울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 양도세 비과세도요, 어떻게 건드려질지 모릅니다. 제가 농지와 견주어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야, 그런 게 도입되면은 주택은 진짜 재미없어집니다. 가뜩이나 공급 부족한데 언론에서는 또 이야기한 게 매물 잠김만 부채질할 거다. 그렇죠. 결국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거치게 되면은 결국 보유세를 거둘 수밖에 없는. 예. 그리고 매물이 다 거쳐지게 되면은 정말 또 급하게 사야 되는 사람은 웃돈을 주고 사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보일 것이고 '때는 이때다.' 하고 세금을 두드려 패겠죠. 다주택자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와, 10억의 차익을 거두었는데 3주택자도 3억 정도 세금 내던 것이 7억 5천까지. 사실 별로 남는 것도 이 기간을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남는 게 별로 없을 정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끝이 좀 있었죠. 1주택자 세제 강화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니, 이 살 것도 아니고 뭐 주거용도 아니면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장기 보유 공제 이거 세금 감면하는 거 이거 해줄 필요 있냐? 이것도 제가 농지에 견주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지에서 세금 좀 감면 받으려 그러면 최소한 8년 자경입니다. 자경. 스스로 경작을 해야 됩니다. 자경. 주택도 팔 때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8년 동안 보유만 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경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거주 요건을 아마 덧붙일 수도 있겠죠. 이 정부가 사실 이 세제를 건드리는 척 많은 척하고 부동산 규제를 하는 척 많은 척했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뼈아프게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계속 하는 신용들만 했었는데 어떤 것들이 나올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자, 농지 양도세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8년 경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접 시군구 붙어 있어야 됩니다. 대구 어디입니까? 고령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대구도 다 같은 안 됩니다. 달서구, 고령 안 됩니다. 달성군, 고령 이런 식으로 붙어 있든지 직선거리 30km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해 놓은 거잖아요. 예, 주택에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살벌합니다. 양도세 100% 감면이죠. 굉장히 좋아 보이죠. 감면 한도가요 1억 밖에 안 됩니다. 5 년간 2억. 요거 3 억이었던 것 같은데. 2 억인가요? 감면 한도가 연 1억 밖에 안 됩니다. 아까 주택 이거 차액 거두는 거 보셨죠? 10 년을 이상을 보유해서 10 억의 차액을 거두었더니 세금은 요렇더라.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건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건들 수 있어요. 이 농지 수준으로.
농지 수준으로. 지금 팔자니 토제로 안 팔리고 서울 같은 경우죠. 안 팔자니 세금이 좀 무섭고 양도세 이거 갑자기 이 머릿속으로는 계산을 다 해놨잖아요. 10억 차익을 거두면 어, 세금 3억 내고 7억 남겨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 세금이 7.5억이고 이건 다르잖아요. 내 손에 쥐는 돈이 이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세금 제일 무섭잖아요. 사실 투자하는 분들도 이 비과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달리자니 이 또 보유세 이슈가 또 선거 이후에 나올 것 같고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건데요. 그냥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틱톡 6년 동안 마침표를 찍고 트럼프 품에 안겼습니다. 틱톡 매각 최종 승인했죠. 미국에서 영업하는 거죠. 이럴 거면은 이런 식이면은 야 유튜브도 이 한국 거는 우리 한국 지분을 우리가 사와서 우리가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올까요? 이것도 당장에는 이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유튜브가 중국에 진출을 한다면 야, 그거 그러면 이 지분 팔아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서울의 거래량은 1월 달 들면서 다시 늘어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1월 거래량 거의 5천 건 나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가 서울은 한 32% 정도 진행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는 거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한 750건 정도 거래가 될 것 같은데요. 많을 때 3천 건도 넘었습니다. 대구만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것이 아니더라. 서울도 고가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었더라. 말이 5천 건이지 무섭습니다. 거래량.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은 있다. 건당 거래 대금이 10억 수준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고 있더라. 야, 저거 정책 위반하는 사람들은 아니면 이번 정부의 확실한 부동산 누르기의 기조를 아는지 싼 아파트를 미리 정리하는 것인지 진짜 요때 들어서요. 요때 들어서 12월 달 들어서 갑자기 건당 거래 대금이 13억 수준이던 것이 10억대로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규제 때문도 있겠지만 자, 매물 살짝 줄어들었고요. 전세도 늘어나는 것처럼 폼을 잡더니만 다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한 50건, 60건 줄었나요? 네. 월세, 전세도 다시 감소. 이러면 정말 나중엔 진짜 난리 날 수 있습니다. 대구 아파트 거래량은 12월 달과 1월 달이 비슷한 모양새고요. 건당 거래 대금 대구도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뭐 의미 있게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비율이 올라가고 6억 대구는 지금 거래가 한 50%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60% 가까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대구도 고가 아파트 줄고 고가 아파트의 움직임은 비슷하더라. 지방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 사람이 뭐 2주택자가 된다고 해서 딱히 팔고 뭐 이럴 이유는 없죠.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비과세, 일시적 비과세는 또 분명히 노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또 여기에서 조금 아픈 부분은 지금 23년도에 입주했는 3만 5천 세대. 그 중에서 상당수는 지금 비과세를 노리고 그 이전 주택을 처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생각보다 거래량이요. 대구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신고가만 보면 야 대단해요, 대단해요 하지만 전체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는 2천 건, 야 2천 건 수준이면 이거 빙하기 탈피한 정도 수준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차트를 덜 가져왔나요, 오늘? 차트 강의 빠졌네요. 2천 건이면 거래량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그게 아마 한 2015년 한 10년 전쯤에 한 2천 건 거래량 넘어서면 야 분위기 괜찮네. 뭐 이렇게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2026년 아파트 대구 아파트 이제 70만 개 됩니다. 70만 개. 2015년도에는 아파트가 몇 개였나요? 그때 한 50만 개 됐을래나? 한 50만 개? 아파트가 이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 아파트가 늘어났는데 거래량은
그때 마냥 2,000건이다. 이 퍼센티지로 이 하면 한 2,800건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후죽순 공인중개사는 늘어나 있고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음, 실거래 가격 마지막에 볼게요. 자, W 16억대 거래 2건 눈에 띄고요. 예, 상당히 고층들. 자, 대형 평형은 조금 지나치고 만촌 자연을의 13억 3,500. 야, 이거 할인 분량 감안하면 2억 정도 손에 쥐는 건가요? 이렇게 23년도 입주했던 요런 곳들이 이제 3년 차에 서서히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사실. 손바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그 시원치 않더라. 삼산 롯데캐슬 8억 3천. 이페렌상범어 7억 초반. 유류 스타일즈 요런 가격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6억 이상 거래 조금 줄어든 느낌 날죠. 대구역 오페라 W 5억 8,500. 프리미엄 한 두 장씩 우습게 생각하던 시절 아니었던가요? 대봉사원 포레스트 5억 4,500. 해링턴 플레이스 동대구 24년식이다. 1층 1층 4억 9천. 그 외에는 5억 중반대. 동대구 엘리네들 4억 8천. 죽곡 한신 휴 플러스 4억 6,500. 실거래가 이 정도만 볼까요? 아니, 부동산이 정말 이게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한마디 해놓고 나면 밑에 사람들이 착착착 움직이는 게 이게 좀 사실 무섭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설이라든지 설 전에 나오는 공급 대책이라든지 그것도 사실 뭐 지방은 아마 신경 안 쓸 거예요. 선거 전후로 나오는 이제 그런 세금 이슈들이 이 올해 부동산 시장 전체를 지배하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이미 올해가 반이 지나가 버렸는데. 다시 오늘 가격 이 하단 부분 한번 볼까요? 하단 부분. 50% 앞자리가 5자 거의 다 5자. 가격이 조금 더 비싸지면 앞자리가 6자. 4자도 있습니다. 4자. 아마 지금 그 앞에 5자, 4자 이제 와. 뭐 이렇습니다. 위에하고 밑에하고 온도 차가 너무 심하다. 아이고 결로 생기겠습니다. 결로 생기겠어. 부동산 시장에. 시청 감사합니다.